채화영이 쓰러졌어요. 그것도 자기 손으로 직접 파놓은 함정에 자기 손으로 직접 키운 악업에 걸려서요. 30년 동안 거짓말을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은 단 몇 분이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 강준호가 마동석의 핏줄이 아니라는 것.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며 쫓아내려 했던 강백호가 바로 드림그룹의 진짜 핏줄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 손으로 성형수술실로 밀어넣어 죽음에 이르게 한 마서린이. 사실은 자신이 30년 전 짓밟았던 정숙희와 마동석의 친딸이었다는 것. 이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터진 그 로비 현장. 여러분 보셨나요? 피눈물을 흘리며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채화영의 모습. 복수의 완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소름이 쫙 돋는 장면이었어요. 오늘은 이 대반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이번 회차는 사실 강백호가 판을 완전히 뒤집기 시작한 회차예요. 강백호 윤선우 분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이강혁이 제왕분을 조여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결정타를 날렸어요. 바로 알리바이 덫이에요. 기지국 위치 데이터를 쭉 분석해서 이강혁의 동선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증거로 제시한 거거든요. 아무리 치밀하게 짜도 대포폰이라는 게 흔적을 남기잖아요. 딱 그 틈새를 백호가 파고든 거예요. 이강혁 입장에선 사색이 따로 없었겠죠. 당연히 채화영호 현경분에게 달려갔어요. 근데 채화영의 반응이 놀라워요.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그림을 펼쳐 보이거든요. 마치 그깟 대포폰이 뭐가 문제야. 나는 이미 더 큰 판을 설계하고 있어 라는 뉘앙스랄까요. 당장 코앞에서 위기가 닥쳤는데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는 화영. 이 사람 정말 악당 재질이 남달라요. 보면 볼수록 무서울 정도예요. 화영이 파악한 건 이거예요. 마대창 회장 이후 정분이 30년 전에 잃어버린 친딸 마은혜를 찾기 위해 현재 첨단 기술로 50대 성인이 됐을 경우의 얼굴을 예측한 몽타주를 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된 순간 화영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떨고 있는 이강혁의 손을 붙잡고 광기 어린 눈으로 명령하는 장면 정말 압권이었거든요. 그 몽타주 얼굴을 내 얼굴로 바꿔치기 해. 내가 진짜 마은혜가 되면 되잖아. 이런 뉘앙스였어요. 가슴이 서늘해질 정도였죠. 단순히 도망치는 게 아니라 아예 정체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드림그룹의 전 재산과 경영권을 통째로 손에 넣기 위해 심지어 유전자 검사 시료까지 조작할 계획을 짜는 화영. 근데 이게 무서운 건 이 사람이 그냥 허풍 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실행을 해요. 이 사람 인생 자체가 위장과 조작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영이 무섭기도 하면서 어딘가 처절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있을 텐데. 물론 그렇다고 면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요. 이쪽에서 화영이 큰 그림을 그리는 동안 반대편에서는 정숙 희정소영 분과 오장미암 은정분과 조용히 올가미를 당기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정교하게 함정을 짰냐면요. 숙희가 인도의 알리 회장으로 변장해서 화영과 계약을 맺어뒀는데 그 계약서 안에 독소 조항을 숨겨놓은 거예요. 갑질, 도덕적 결함, 살인 혐의 같은 오너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위약금을 3배로, 즉 300억을 즉시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조항을 발동시키는 방아쇠를 당긴 건 바로 한영자최지연 분이었어요. 화영이 강남봉 정찬 분과 살림을 차린 현장 사진을 들고 준호의 사무실로 쳐들어와서 뺨을 날린 거거든요. 이 장면이 진짜 통쾌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당해왔는지,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를 아니까요. 결국 도덕적 결함 조항까지 발동되면서 숙희는 알리 회장 대역을 내세워 빠져나가고 화영은 자정까지 300억을 송금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장면에서 화영이 눈물을 흘리며 비자금 300억을 송금하는 장면 정말 묘했어요. 그 눈물이 진짜 후회인지 아니면 분노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건 파멸의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여기서 이번 회차 진짜 핵심이 나와요. 강백호가 마대창 회장의 서재에서 발견한 문양이 있었는데 그 문양이 자신이 보육원에 맡겨질 때 함께 있었던 금두꺼비에 새겨진 문양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마 회장이 직접 말했어요. 그 금두꺼비는 자신이 특별히 제작한 가문 고유의 문양이 새겨진 것이고 최 대표가 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에 축하의 의미로 선물한 물건이라고요.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백호는 자신이 드림그룹의 진짜 핏줄임을, 그리고 자신이 겪어온 지옥이 최화영과 이강혁에 의해 설계된 것임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강혁의 멱살을 잡고 포효하는 거죠. 당신이 최 대표에게 준 금두꺼비가 왜 내 손에 있는지 똑바로 말하라는 뉘앙스로요. 당황한 이강혁의 눈빛이 흔들리는 장면 보셨나요? 그 흔들림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제 클라이맥스예요. 화영이 마 회장의 진짜 딸 마은혜로 위장해서 드림그룹의 지분을 통째로 넘겨받으려는, 바로 그 순간 수키와 장미 그리고 백호가 드림그룹 로비의 전 직원을 집결시켜요. 수키가 화영을 보자마자 가죽 구두를 벗으라 명령하며 뺨을 내리치는 장면,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수키의 말은 이런 뉘앙스였어요. 내가 내 딸 서린이를 죽이고 내 오장미 인생을 훔쳐가다니. 준호와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화영의 머리채가 잡히고 결국 이강혁이 무릎을 꿇으며 30년 전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해요. 이 장면의 포인트는 이강혁의 심리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백을 하는 게 후회 때문일까요? 아니면 화영에게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일까요? 저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봐요. 화영이 마 회장의 진짜 딸로 위장하려 한다는 걸 알고 자신과 친아들 준호가 완전히 버려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자백의 결정적인 방아쇠를 당긴 것 같아요. 30년 만에 쏟아내는 진실이 사실 또 다른 배신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강혁이 진심으로 뉘우친 것처럼 보이셨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이 드라마가 복잡하고 깊은 것 같아요. 이강혁의 입에서 나온 30년 전의 이야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995년 드림그룹 후계자 마동석과 정수키의 결혼을 찢어놓기 위해 임신 스캔들을 조작했던 최화영은 결국 자신도 계단에서 굴러아기를 잃는 대가를 치러요. 하지만 여기서 야망을 포기 못한 화영이 짠 계획이 있어요. 당시 쌍둥이를 임신하고 몸을 숨기며 살고 있던 정수키를 시골 별장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어둡고 비위생적인 창고에서 수키는 극심한 고통 속에 쌍둥이 여자아이를 낳아요. 바로 오장미와 마서린이에요. 그리고 간호사 복장으로 잠입한 화영이 수키가 기절한 틈을 타 아기를 빼앗으려 했는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강혁의 이중 배신이 터지거든요. 이강혁은 화영이 드림그룹을 독식한 후 자신과 친아들 준호를 팽할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쌍둥이 외에 사내아이가 하나 더 태어났다는 사실을 화영에게 숨기고 몰래 빼돌린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강백호예요. 이강혁은 화영에게 사내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숨이 끊어졌다고 거짓말을 했고 백호는 마 회장이 선물한 가문의 금두꺼비와 함께 보육원에 버려졌어요. 화영은 여자아이 마서린만을 빼앗아 자신의 딸로 입적시켰고요. 그리고 창고에 갇힌 수키는 화영에게 강목으로 머리를 얻어맞았어요. 수키는 고춧가루를 뿌리며 필사적으로 탈출했지만 폭포 벼랑에서 추락해 기억을 잃은 채 30년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이걸 듣는데 정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냥 악당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3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삶 전체를 파괴한 범죄였거든요. 수키의 30년, 백호의 30년, 서린의 짧은 삶. 이 모든 것의 원점이 그 창고 하나였다는 게요. 로비에서 이강혁의 자백이 터져나오는 순간 화영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 키우고 드림그룹의 후계자로 만들려 했던 강준호가 사실 마동석의 핏줄이 아니라 이강혁과의 불륜으로 낳은 친아들이었다는 것.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며 쫓아내고 짓밟으려 했던 강백호가 사실 마동석의 진짜 친아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가장 무너지는 진실. 자신이 직접 세뇌하고 성형수술실로 밀어넣어 죽음에 이르게 한 마서린이 사실 자신이 30년 전 창고에서 짓밟았던 정수키와 마동석의 친딸이었다는 것.
이 장면에서 화영이 내뱉은 말의 뉘앙스는 이거였어요. 내가 내 손으로 수키의 딸을 죽였다고. 그리고 백호가 동석 씨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30년 동안 지어온 거짓의 탑이 30년 전 자신이 가장 잔인하게 짓밟은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완벽한 복수의 무대를 만들어줬다는 아이러니. 화영은 피눈물을 흘리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기억을 되찾은 수키의 눈빛, 유령이 된 설인의 원혼을 가슴에 품은 장미의 서늘한 미소. 그 미소가 로비를 감싸는 마지막 장면은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악인의 파멸을 보는 게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드라마. 첫 번째 남자는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니에요. 화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욕망의 화신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사람의 뿌리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가진 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해요. 모든 위험 요소를 먼저 제거하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진짜 핏줄이 누군지도 모른 채, 진짜 적이 누군지도 모른 채 싸워왔던 거죠. 30년짜리 착각과 30년짜리 분노가 만들어낸 파멸이에요. 이강혁은 화영의 충실한 신복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1995년에도 현재도 자기 편을 들었다가 화영 편을 들었다가 그 기준이 항상 누가 나에게 더 이득인가였어요. 자백도 마찬가지예요. 후회보다는 화영이 자신과 준호를 버릴 것 같은 공포가 더 컸을 거라고 봐요. 이 사람의 비극은 평생 진심 어린 충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서 수키의 복수가 특별한 이유는 분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아이들에 대한 사랑, 빼앗긴 30년에 대한 슬픔. 그게 복수의 원동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수키가 화영의 뺨을 날릴 때 그냥 통쾌한 게 아니라 뭔가 먹먹하고 울컥하는 거예요. 백호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간적인 인물이에요. 진실을 알아가면서 분노하고 포효하고 그러면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진실을 알수록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에요. 멱살을 잡고 포효하는 장면에서 그 분노는 단순히 배신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30년을 빼앗긴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 긴 외로움과 상처에 대한 정당한 울부짖음이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이번 회차에서 채화영이 로비에서 쓰러지면서 대부분의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다음 회차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봤어요. 화영은 쓰러졌지만 이 사람 한 번에 끝낼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 회차에서 유전자 검사 시료를 조작해 마흔애로 위장하려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만약 그 조작이 이미 일부 진행이 됐다면 병원에서 깨어난 화영이 아직 조작된 시료가 검사 전이라는 걸 알고 마지막 카드로 이걸 쓰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강준호의 선택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자신이 마동석의 핏줄이 아니라는 걸 들었을 때 준호가 화영의 편에 서냐 아니면 등을 돌리냐. 저는 준호가 결정적인 순간에 화영을 배신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회차에서 준호가 영자에게 뺨을 맞고 진실을 듣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충격이 아직 채가시지 않았을 텐데 화영의 마지막 발악을 지켜보다가 스스로 발을 빼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강백호가 드림그룹의 진짜 핏줄임이 이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공식적인 법적 절차는 아직 남아있어요. 마 회장이 유전자 검사를 직접 요청하는 장면이 다음 회차 초반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화영이 이미 조작해뒀던 시료가 발각될 수 있거든요. 만약 화영이 마 회장의 시료를 건드렸다면 그게 역으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왜 시료를 조작하려 했냐는 질문이 오히려 화영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시나리오에서 백호가 드림그룹의 정식 후계자로 인정받는 동시에 화영의 마지막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대반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시나리오 중 어떤 쪽이 더 그럴듯하게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도 남겨주세요. 자, 정리해 볼게요. 30년 동안 조작과 배신으로 쌓아올린 채화영의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대포폰의 알리바이 함정, 300억 위약금 폭탄, 금두꺼비가 밝혀낸 혈연의 진실, 그리고 이강혁의 자백.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가장 처참하게 부서지는 건 자신이 직접 만든 세계가 사실 자신을 향한 저주였다는 걸 깨닫는 화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남아요. 다음 화에서 강백호는 드림그룹의 정식 후계자 자리를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걸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까요? 그리고 최화영, 이제 진짜 끝일까요? 아니면 아직 마지막 패가 한 장 더 남아있을까요? 한 번 쓰러졌다고 끝난 게 아닐 수 있어요. 이 드라마 아직 방심하면 안 됩니다.